D1 밀라노로부터 시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작비나 커미션 등을 포함하지 않고 내용 간섭도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밀라노는 비교적 신생 패션 시계 브랜드입니다. 전문 시계 브랜드와 패션 시계 브랜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마니나 CK처럼 시계를 포함한 패션 제품들을 같이 생산하는 브랜드를 패션 시계 브랜드, 또 시계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는 전문 시계 브랜드라고 칭하곤 하죠. 가끔 패션 브랜드의 시계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몽블랑이나 까르띠에, 불가리 같은 브랜드들은 아주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시계 전문 브랜드라고 해서 모두 양품의 시계만을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좋은 시계나 예쁜 시계가 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D1 밀라노를 패션 시계 브랜드라 소개한 이유는 이 브랜드의 시계들이 디자인과 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D1 밀라노의 시계들은 시계로서의 성능이나 완성도를 잠깐 뒤로 하고 외적 요소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 느낄 때가 많았는데요. 뭐 당장 이름부터 패션의 상징인 밀라노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 이 브랜드와 시계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패션 시계를 지향하고 있으니만큼 진지한 시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일명 젠타형 디자인이라 불리는 특유의 케이스 디자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만들게 하죠. 하지만 의외로 제 주변 분들은 시계를 실제로 보고 또 가격도 듣고서는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이유로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10만원대에 즐길 수 있는 패션 드레스워치, 가볍지만 묵직한, 또 묵직하면서도 가벼운 D1 밀라노의 간판 모델 울트라신 리뷰입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와 러그 형태가 조금 독특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측정 기준을 표기해뒀습니다. 울트라신의 시계 장르는 아무래도 미니멀리즘풍의 드레스워치일 테고, 드레스워치는 일반적으로 셔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고 얇은 시계들을 선호하실 텐데, 이 시계의 경우는 첫눈에 시계가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밋밋한 다이얼 디자인이나 특별한 장식이 없는 넓은 베젤, 꽤 큰 자리를 차지하는 러그, 그리고 상당히 얇은 두께도 이 시계의 사이즈를 커 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넓은 형태의 시계라서 손목 전체를 덮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좀 더 큰 사이즈의 시계들과 비슷해 보이죠? 17cm의 남성 손목에는 이렇습니다. 두께는 6mm입니다. 모델명인 울트라신을 뒷받침하듯 상당히 얇은 두께입니다. 또 미세하게 튀어나온 글라스를 포함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제가 이 시계를 드레스워치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두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겨울철은 물론이고 얇은 셔츠를 입을 때도 셔츠 안으로 쏙 들어가는 아주 얇은 두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워치 치고는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시계 자체가 약간 넓은 형태라서 저도 처음에 시계를 착용할 때 착용감, 특히 손목 움직임에 걱정이 있었는데요. 얇은 두께에 케이스백도 완전히 평평한 형태라서 손목에 완전 밀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착용감은 아니더라도 또 그렇다고 불편함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는 59g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브먼트의 종류나 체결된 스트랩 때문에 무거울 리가 없고 무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무게가 시계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러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태 러그라고 부르죠.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스트랩과의 호환은 어렵고 D1 밀라노에서 판매하는 스트랩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이 아쉬운 편인데 줄질이 편한 형태도 아니고 스프링바를 푸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아서 줄질이 까다롭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러그 자체는 러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꺾여 있어서 시계의 입체감도 주고 착용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신경 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러그 절단면이 날카로운 편입니다. 착용하면서 손목을 긁는 등의 일은 없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이 절단면에 대해서는 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계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케이스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딱 보시기에도 예쁘다거나 또 가격대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젠타형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장르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젠타는 이태리의 디자이너로 로야로크나 노틸러스 같은 명작들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시계들을 젠타형 디자인 시계라 일컫습니다.
확실히 울트라신도 젠타형 디자인의 냄새가 나고 저는 불가리의 옥토 시리즈와 비슷하다고도 느꼈습니다. 이 젠타 스타일들이 워낙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울트라신을 기반으로 파생된 다른 바리에이션의 시계들을 보면 아차 싶은 디자인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사성 때문에 오마주와 관련된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시계 시장에서 이런 풍습이 비단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디온 밀라노는 젠타 스타일을 제법 잘 해석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디온 밀라노의 패밀리 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 시계로서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제 잘 살펴보면 팔각형의 유선형 베젤부 그리고 직선의 러그부가 합쳐진 케이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계의 대부분이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베젤의 외곽부는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좋기도 하거니와 폴리싱 처리들이 포인트가 되어서 시계에 적당한 고급감을 부여합니다. 시계 케이스의 마감이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만 절단면이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절단면이라기보다는 이 경계라고 해야 할까요? 보고 계시는 직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꽤나 날카롭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코만도의 경우는 이게 불쾌할 정도였는데 울트라신은 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시계에 샤프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제법 유효합니다. 다만 촉감에서 좋지 않고 이 모서리 부분에 먼지가 잘 끼는 단점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글라스는 케이스보다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평평한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안쪽에는 파란색의 방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고 투과율도 좋고 시인성과 가독성 모두 좋은 편입니다. 검은색 다이얼의 시계들을 보면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울트라신은 거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좋았습니다. 다이얼은 이렇다 할 특징은 없습니다. 이 덕분에 미니멀리즘 시계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썬레이나 무광, 유광도 아닌 아주 평범한 다이얼입니다. 검은색이 좀 쨍하다는 게 특징이랄까요? 상단에는 디온 밀라노의 로고, 하단에는 모델명인 울트라신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좀 정갈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날짜창이 없는 것도 디자인의 장점이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 로고 위치가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조금만 아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이 모델보다 100불 정도 더 비싼 조금 고가격대 모델에서는 다이얼에 브러쉬 처리를 하기도 하고 썰레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글라스도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금 나누기가 느껴져서 아쉽기도 하지만 이 시계의 경우 국내에서 1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다운 스펙이 좀 이해가 되려나요? 각 시간들마다 바형 인덱스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만 2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단위 마커는 없어서 가독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겠습니다. 뾰족한 모양의 핸즈는 절단면, 광택, 입체감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초침을 생략한 것도 좋았습니다. 미니멀리즘, 드레스워치 등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서 야광이 없습니다. 대신 핸즈나 인덱스의 광택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약간의 빛만 있다면 시간 확인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야광을 넣어서 디자인과 야광 성능 둘 다 놓치느니 인덱스와 핸즈 가공에 신경 쓴 것이 좋은 묘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사들 때문인지 젠타 디자인이라는 게 케이스백에서 확실히 티가 납니다. 이 나사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디자인 포인트는 없지만 굴곡 없이 평평한 케이스백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넓은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이 걱정되었었는데요. 이렇게 평평한 디자인 덕분에 손목에 착 감기고 그래서 착용감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에는 시리얼 넘버, 하단에는 로고를 포함한 여러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고 거칠어 보이지만 부드러운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목에 닿는 면적이 넓음에도 유분히 티가 안 나서 좋았습니다. 지름 4mm 정도의 작은 푸시핀 용두는 육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검은색 크리스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용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 디테일한 표현도 장점입니다. 용두에 각이 져서 그런지 손톱으로 뽑기도 편했고 움직임도 제법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이 용두의 길이가 조금만 짧았으면 완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스트랩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시계는 나일론 옵션이고 바깥쪽은 나일론, 안쪽은 인조가적으로 추정되는 피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시계와 나일론 스트랩이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건 디자인이라서 주관적인 요소고 다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나일론 밴드 자체를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스트랩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 반년 정도 사용을 했고 저는 시계가 제법 있으니까 매일같이 착용하는 헤비 유저가 아님에도 이 스트랩의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몇 년 된 것 같아 보이죠? 나일론의 울이 일단 너무 잘 풀립니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울이 풀려 있었고 라이터로 한번 지졌는데도 사용할 때마다 이 울이 조금씩 풀리기도 하고 지저분해지죠. 안쪽에 덧대어져 있는 가죽도 흐물흐물하고 애초에 고급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나일론이나 가죽 모두 촉감도 썩 좋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안쪽은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일론 부분에 오염이 생겨도 세탁이나 세척도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이 러그 모양 때문에 줄질이 어려운 편이라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외 리뷰를 살펴보면 가죽 스트랩과 메탈 스트랩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코만도도 그렇고 울트라신도 그렇고 D1 밀라노의 나토 스트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수 성능은 OATM입니다. 시계 장르의 특성상 방수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용두나 케이스백을 보면 어찌 당연하다고도 느껴집니다. 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1L22 무브먼트를 사용했습니다. 투핸즈 무브먼트로 얇은 두께를 제외하면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저가형 무브먼트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라면 초침 소리가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 용을 써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쿼츠 시계의 초침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께는 완벽한 장점일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대 수명은 약 2년 정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울트라신은 현재 $275입니다. 울트라신은 색상이나 소재를 달리한 바리에이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상이한 편이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울트라신은 국내 갤러리아 클락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실착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결론입니다. 느끼셨겠지만 울트라신은 좋은 시계였습니다. 제가 시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과 디자인인데 울트라신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괜찮은 시계입니다. 아무래도 패션용 시계라는 느낌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이건 큰 단점도 아닐 뿐더러 덕분에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시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랩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준수한 마감, 또 저렴하지만 내외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브먼트 등 장점이 많은 시계입니다. 집 앞 편의점 패션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스트랩이 가장 큰 걸림목인데요. 줄질을 생각해봤을 때 가능하다면 나일론 밴드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 구매가를 말씀드렸는데 모델명을 검색하시면 국내에서도 갤러리아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 이 모델을 10만원대 중후반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를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1, 2분 정도만 발품을 팔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울트라신 정말 기분 좋은 시계였습니다. 제가 중저가 시계에 상당히 관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경험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던아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